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안전의 중심 안전지대 119. 오늘은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연예인 한 분이 얼마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알려왔습니다. 네, 가족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다는 고급 전기 차량을 구매했지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차고벽을 뚫고 차가 거실까지 진입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하는데요. 네. 당사자는 지금 자동차 제조사와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 기회에 저희와 함께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전문가와 함께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지하철 2호선 화재 현장부터 찾아갑니다. 독점 공개 129 엑스파일 함께 보시죠.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오전 6시 반쯤. 잠실 세내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됐는데요. 불이 나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 명은 모두 하차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이 불로 전동차 일부와 스크린 도어가 소실됐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을 기지로 옮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2호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요. 탑승했던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네, 시민들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열차 측의 초기 대응이 논란이 일기도 네. 있었죠.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원인 분석까지 오늘도 이금종 소방교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2일 오전 6시 28분경 열차가 2호선 잠실역을 출발해 잠실 세내역 플랫폼으로 진입하던 도중 이 차량 아래쪽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승객 100여 명은 대피를 해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또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30분 뒤에 꺼졌습니다. 이 전동차의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불이 나서 연기가 객실내에 찼는데도 승객들에게 기다리라는 지시 방송을 해서 또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에게 전동차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했는데요. 네. 불안한 승객들이 이 수동 레버를 이용해 전동차 문을 열고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차 안에 승객들에게 기다리라는 방송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과 또 사고 매뉴얼대로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매뉴얼을 보면은요, 기관사가 5분 안에 승객 대피를 유도하라라는 이런 내용만 있고, 사실은 이제 또 이런 대피 명령이나 철도 관제 업무는 철도안전법상에서 이렇게 이제 관제사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기관사가 화재를 확인한 후에 이를테면 관제소에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안내 방송을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대체 어떻게 대응했어야 하나요? 사실 이제 열차가 이상이 있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 정차를 하는 상황이었다면요. 우선 승객을 먼저 대피한 이후에 이런 뭐 상황 확인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매뉴얼이 좀 재정비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고가 났을 때 기관사가 혼자 판단해서 지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매뉴얼은 관제소가 전체 상황을 통제하라는 취지인데요. 지하철 화재의 특성상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기관사에게 권한을 줘서 신속하게 시민 안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바로 차량 노후화인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이 운행한 지 무려 28년이나 됐다고요. 네.
예전에 외국에서 도입한 멜코 초퍼 전동차라고 하는데요. 한 28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차량이 오래되면서 부품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발화 원인을 이 차단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속 차단기라고 해서 이상 전류가 흐르면 차단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차단기의 교체 작업을 차량마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가 난 차량의 경우에는 아직 부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도요, 이 차단기 교체 이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노후화된 부품의 교체, 시설 교체도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후화된 부품들을 좀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고도 믿고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2호선 이용객 수가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이용객 수뿐만이 아니라 안전도 세계 최고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독점 공개 119 엑스파일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강남 포스코 사거리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2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마비됐는데요. 택시 석 대와 승용차 한 대까지 총 4중 추돌 사고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유례 없는 대형 교통사고. 가장 시급한 건 택시 운전자입니다. 택시가 크게 파손되면서 운전대가 찌그러져 운전자 다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기를 이용해 택시 문을 떼어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힘겨운 작업 끝에 드디어 택시 문이 분리됩니다. 목쪽에 운전자 목 부위에 심한 출혈로 응급처치부터 실시하는데요. 저 밖으로 나가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리를 짓누르고 있는 운전대를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잠시 후 마침내 택시 운전자가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도심의 큰 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요즘 운전 중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개문사고죠. 네, 이 주행 중에 주차돼 있던 차의 앞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부딪히는 사고가 바로 개문사고인데요. 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골목길이라든지 혹은 택시에서 갑자기 문이 열린다든지 해서 이 차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개문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한 0.7초에서 1초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갑자기 1, 2m 앞에서 문이 갑자기 열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택시 운전 기사분들도 내릴 때 좀 주의해서 내려라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자기 문을 연 앞차의 과실이 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차한 차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코앞에서 열리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개문을 한 이런 차량의 과실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대부분 아시겠지만요. 네.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100대 0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주행하던 차들도 이 문이 열리면서 항상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에 대비를 네.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80대 20 혹은 90대 10 정도의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을 이렇게 이제 안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길 가장자리에 서 있는 차가 비상등 또는 방향 지시 등을 깜빡이고 있거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다면 그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을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볍게 경적을 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더치 리치라는 방법인데요. 더치 리치요. 예. 더치페이와 좀 어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그 더치페이라는 말이 네덜란드에서 왔습니다. 네. 그 뜻을 해석하자면 네덜란드식 문손잡이에 이르기라는 말 정도로 풀이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문에서 먼 손으로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운전석이라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조수석이라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몸이 이렇게 이제 45도 이상 이렇게 뒤돌아지면서요, 네. 볼 수 있는 시야각도 그만큼 많이 넓어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훨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면 보통 차문이 왠지 왼쪽 손으로 네. 열게 되는데 오른손으로 열고 조수석에 앉게 되면 왼쪽 네. 손으로 열면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절로 몸이 돌아가게 되니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사고가 많은가 보죠? 네, 이 자전거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는요, 자동차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방법을 전 국민이 시행하면서 사고 발생률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문에서 먼 손으로 열어야 한다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문 사고를 예방하는 데 특히 또 특효약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고 복귀 순서입니다. 네,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제를 다시 찾아보는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 함께 보시죠. 주행 중에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차를 갓길로 옮겨놓고 사고를 수습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랙박스 차량이 사고가 난 장소에서 똑같은 4중 추돌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4중이 아닌 8중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런 사고 다발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전방에 보이는 회색 차량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갑자기 우측 깜빡이를 켜더니 급기야 중앙선을 넘습니다. 설마 했는데 멀쩡한 대낮에 역주행이라뇨. 이러다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소 황당한 사고였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가려는데 들어오던 차량이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길이 좁은 것도 아닌데 사고 차량 운전자분이 회전 반경을 너무 좁게 잡으셨네요. 이런 사고는 대부분 운전 미숙이라고 하니까요. 회전할 때 회전 각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착 블랙박스 속으로였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예고해드렸듯이요. 오늘 톡톡 안전연구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영한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보면은요, 이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들, 여기에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급발진 사고가 한 해 얼마나 정도 일어나나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뭐 연간 한 80건에서 한 100건 정도 신고 건수가 지금 네.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운전자 통제가 이제 벗어난 상태라고 이 급발진 사고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급발진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운전자가 의도한 거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주 당황하게 되고 네. 그 당황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뭐래서 주행 중에 일어날 수도 네. 있고 주차해서 시동을 걸고 나가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시동 끄면서 차가 시동이 꺼지지 않고 갑자기 계속 차가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 즉 운전자와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차량의 움직임 때문에 이러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엔진이 뭐 굉장히 굉음을 내면서 속도가 갑자기 급가속이 된다거나 또 혹은 제동 장치가 잘 듣지 않는다 뭐 이런 사례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자동차 급발진 이게 왜 발생하는지 이게 원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예, 저희들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급발진이 왜 일어났는지, 자동차의 결함이 어떤 원인에서 결함이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는 것들이 특히 자동차가 컴퓨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자파의 영향이라든지 네. 아니면 모든 것들이 전자화하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와 전자끼리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ECU에서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또 하나는 또 소비자가 요새 점점 자동차를 잘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같이 자가 정비를 하던 시대에서 점점 모르고 완전히 그냥 타기만 하는 하다 다 보니까 맡기고. 뭐 네네. 어떤 정비 상태가 불량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비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도 모르고 운전하다 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됩니다. 아직은 뭐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네. 하지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게 비교적 최근 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화되면서 특히 전자라는 것들은 이 기계와 달리 뭐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네. 기계는 정직한데 전자 부품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결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스로틀 밸브가 전자화되는 스로틀 밸브 되면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네. 이 전자식 스로틀 밸브 이게 사실은 뭔가요?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요. 과거에는 이 케이블로 연결돼서 스로틀을 열게 됩니다. 그럼 네.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연료가 많이 들어서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악셀을 빼면은 다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자식이라는 것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전자 신호를 보내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신호다 보니까 자기는 충분히 작게 밟았는데도 전자적인 오류에 의해서 많이 열려가지고 차가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네. 것들이 전자식 스로틀 밸브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로틀 밸브가 기계 오작동이 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은 또 급발질 가능성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지난 국토교통부하고 저희들이 민간 합동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자식 스로틀 밸브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고요. 특히 이 전자식 스로틀 밸브도 센서가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오작동될 때는 경고 신호등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2개가 같은 값을 나타내야지 비로소 정확하게 제어가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고장에 의해서 이런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대부분은 운전자가 의도한 바와 달리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속 페달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급발진이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발진이 아직까지는 이 기계적 결함이 명확한 원인이다라는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운전자 부주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 결함인지 혹은 또 이제 운전자 부주의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자동차에 부착돼 있지는 않나요?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센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근에 EDR이라는 장치, 사고 기록 장치라고 하지만은 그런 장치들이 의무화는 아닙니다. EDR을 제작사가 장착을 할 때는 이러한 조건의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EDR 장치가 대부분 차에는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EDR을 장착했을 때 설치 기준들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네. 예. 급발진에 대한 추정 자료로 뭐 EDR이 쓸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또 EDR이라는 장치가 사고 당사자들에게 또 논란의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과거에 정부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EDR을 자동차 제작사가 임의로 달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소유주는 EDR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모른 척.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자기는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제작사는 자기들끼리만 그 자료를 열어보고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침해? 뭐 침해한 케이스가 되는데 나중에 정부도 그런 사실을 알고 난 뒤에 EDR을 공개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서도 EDR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제가 아는 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지대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